네, 이제 마 사장님의 라스트 댄스가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느낌이 왠지 한 세, 네 편으로 끝낼 수 있는데 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스포츠 경기가 없고 뭐 이때 마침 기회를 잡아가지고 제작진이 좀 더 좀 늘리고 늘리는 느낌이 좀 나서 에센스는 한 2, 3편이 제일 에센스가 있었던 것 같고 후반부로 갈수록 좀 그렇네요. 그리고 스카티 피펀이 좀 안 좋게 보이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읽어보고서는 피펜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계약을 불리하게 해서 재계약을 원해가지고 오프 시즌 때 수술하고 재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시즌 때 수술하고 재활하면서 날 팔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배째란 듯이 나왔던 거 그 심보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봉사했는데 그리고 그 수술 이후에는 뭐 예전 같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몸값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였으니까요. 94년도에 조단이 없을 때 피펜이 되게 리딩 롤을 잘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조단은 좀 되게 사악한 아, 양아버지 뭐 그런 느낌? 스파르타식으로 갈구는 나만큼만 해라, 따라오라. 그래서 팀메이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만큼만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너라는 인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미치듯이 남보다 훈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만큼 그렇게 미친 듯이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널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으면서 동시에 그 마음 하나는 이해하니까 아, 선수들이 NBA에 나름 몇백 명 안 되는 4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최고의 선수 중에 최고 중에 최고들이 와 있는 건데 나름 다 한가닥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단이랑 같이 뛰면서 그 생각이 없어지고 나는 여기 왜 있나? 나는 농구에 재능이 없나?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들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과정이 지나면서 조단을 따르고 그 의지할 수 있는 리더니까 챔피언을 먹게 되는 거죠. 뭐 조단의 논리로는 자기는 친구 필요 없다는 식으로 리더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를 시켜야 되고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게 해야 되고 뛰면은 더 빨리 뛰게 뒤에서 채찍질하고 밀어야 되는 그런 자기에게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스티브 커 같은 경우는 뒤에들었다가 주먹으로 한 대 맞기도 하고 나중에 물론 조던이 사과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필 잭슨이 중개인 역할을 중간에서 잘 했고요. 스위스인 것처럼 중립국인 것처럼 중계를 잘했고 중개인 역할을 잘했고 피펜이 94년도 시즌에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르브론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좀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잖아. 스티브 내시랑 르브론을 합친 그런 느낌? 스티브 내시는 NBA에서 하이파이브를 제일 많이 준 뭐 분당 하이파이브, 경기당 하이파이브를 제일 많이 주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스카티 피펜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신체적인 능력 같은 건 르브론급이잖아요. 약간 퍼실리테이터고 피니셔가 아닌 그런 느낌. 그래서 스카티 피펜이 리딩하는 조당이 없는 불스가 마지막 조단이 있던 시즌하고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좋은 기록을 내고 있었는데 토니 쿠커치가 이제 슈터잖아요. 키도 크고 장신 슈터니까 필 잭슨이 마지막에 뉴욕 닉스랑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 샷을 토니 쿠커치한테 피펜이 인바운드라 하라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는 게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들어가서 뭐 쿠커치랑 같이 서로 둘 중에 누가 오픈되면은 피니쉬를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쿠코치를 위한 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피펜 네가 인바운드 패스나 해줘라 이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쿠코치가 더 좋은 슈터이긴 하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스커티 피펜의 심정은 확실히 이해가 가죠. 근데 또 웃기는 게 그때 팀 동료들이 되게 서운해했대요. 피펜이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인 건 아빠처럼 이렇게 아기 새들이 이렇게 따르듯이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갑자기 피펜이 빠지니까 뭐 센터인 카트라이트는 막 울기까지 했다고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듯이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전 피펜이 더 이해가 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던 피펜이 있으면은 르브론 KD
비슷한 듀오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KD가 약간 조던 같은 스코어라고 르브론이 약간 피펜 같은 패실리테이터니까 그런 2대2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물론 KD보다는 조던이 훨씬 더 독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멘탈도 더 강하고 르브론은 이제 누구에게나 맞춰주지만 피펜은 이제 확실하게 조단이랑 맞고 같이 크고 조단의 분신 같기도 한 선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재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신발도 피펜 신발을 되게 늦게 만들어줬고 폼퍼스이라는 되게 역사적인 신발을 피펜한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인기가 꽤나 좋은 페니 하더웨이가 나이키 그 키친 디자인 키친에 놀러 갔다가 이거 뭐냐 이거 자기 달라고 자기가 찜했다고 막 하도 우겨가지고 줬다고 하는데 피펜한테 안 주고 그래서 피펜한테는 별로 멋지지 않은 맥스이어 들어있는 에어 피펜이라는 신발을 나갔는데 되게 에어 모어 업 템포가 나왔었죠 그때 에어 큰 글자 써있는 거 있잖아요 농구화로서는 좀 별로예요 그 맥스 에어가 별로 쿠셔닝도 느껴지지 않고 지상고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피펜이 어쩌다가 그런 좀 더 날카롭고 조던 같은 선수인데 조던한테는 이제 다음에 주메어를 주니까 자기도 주메어 달라고 했는데 이미 맥스웨어가 넣어 있어가지고 피펜이 97년 결승에 보면은 에어 피펜이라는 맥스웨어 들어있는 신발이 그 맥스웨어가 없어요. 보면은 그냥 미드솔이 중창이 그냥 검정색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주메어가 들어있고 맥스웨어를 뺐거든요. 어, 그렇게나마 뒤늦게 나이키가 보상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보기 안타까웠고요. 예, 참 슬픈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되게 예, 좀 고집은 있고 고집 있는 순둥이? 그런데 좀 안 좋을 때 고집이 터졌고 그런 거였죠. 보기에는. 근데 피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계약도 제대로 뭐 좋은 계약서도 안 주고 그러니까는 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는 식으로 안 뛰고 이제 수술을 늦게 하고 재활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비난을 많이 받는 심지어 조던까지도 비난을 했었는데 샤킬 오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놀다가 막 다치고 그래도 오프시즌 때는 놀 거 다 놀아요. 그리고 정규 시즌 시작하면은 그때 재활하고 수술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에요. 나 근무 시간에 다친 거는 근무 시간에 재활하고 치료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고비가 되게 싫어했었죠, 샤키로는. 근데 언론이나 이제 관중들은 팬들은 그냥 귀여워했죠. 샤키로는 원래 그런 애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피펜이 상당히 여러 모습 불리했던 것 같아요. 타이밍도 안 좋았고. 휴스턴에 왔을 때도 참 올라와주랑 바클리랑 드렉슬러가 있었는데 다들 너무 이제 갈 때까지 간 상태여가지고 피펜이 그나마 좀 싱싱했었는데 너무 보기 안타까웠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조던 아버지랑 관련된 이야기 물론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제 좀 우는 챔피언십 96년도에 컴백해서 챔피언 먹고 이제 우는 그 장면에서 좀 더 이렇게 뚜렷한 현장음을 들려주니까 좀 가슴이 와닿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저는 거기서 보였던 게 조던이 그 우승 공을 끌어안고 안 놔줬어요. 그때 랜디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그 공을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그 공이 그 선수한테는 되게 뭐 MVP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양보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비평을 조던이 많이 받았어요. 랜디 브라운이 되게 불쌍하고 예전에도 나중에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을 만약에 팔 수 있었다면은 좀 보탬이 됐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트래시 토킹이나 이제 조던이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 스스로 열받게 만드는 건덕지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싱턴 블러츠의 어떤 신인 선수가 자기 조던이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때 37득점인가 조던을 상대로 해놓고서는 아저씨 수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굿잡 마이크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한다고 워싱턴이랑 붙었을 때 조던이 나는 전반에만 37점 넣어주마 해가지고 전반에 30점 넣어주고 그 선수는 그때 잠깐 반짝하고 절대로 아무도 기억 못하는 선수가 됐었다는 거. 근데 나중에 훗날에 얘기하는 건 조던이 걔 그런 말 한 적 없었다고 내가 만드는 얘기라고. 난 그런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이런 선수였고 조지 카럴 감독
소닉스, 시애틀 소닉스랑 96년 결승 첫 번째 컴백해서 첫 번째 결승에서 만났는데 조지 칼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학연 지원 같은 게 엄청 끔찍하게 끈끈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조던이 이제 이걸 핑계 삼아서 열받은 걸 수 있는데 경기 전날에 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조던이 인사를 했는데 생가셨대요 조지 칼이. 그래서 그때 조던이 아주 불을 붙여가지고 조지 칼의 시애틀 소닉스를 반죽여놨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설이 있죠. 조던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근데 또 모르죠. 조지 칼은 자기 분명히 인사했는데 이런 일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조던 돔이라고 스페이스 잼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가 조던이 이제 컨디셔닝을 확실히 하는 거였거든요. 야구를 한 1년 반 동안 할 때는 트레이너인 팀 그로버가 야구 몸을 만들면 농구 몸이 망가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뭐 야구로 변형된 망가진 몸으로 95년도에 조던이 컴백했을 때는 당연히 예전 같지가 않았죠. 근데 그 95년도에 컴백했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조던 11을 벌써 신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조던 11을. 근데 되게 경기가 안 풀려가지고 23번 바꾸고 그리고 그 신발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는 조던이 좀 안 좋게 풀렸으니까. 그래서 페니 하더웨이가 당시 시그니처로 나왔던 에어플라이트 1이라는 신발이거든요. 그걸 신고 뛴 플레이오프 경기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그 영상이 안 나오네요. 역시 조던 브랜드를 홍보해야 되니까 라스트 댄스에서는. 그리고 데이비드 포크라는 그 조던 에이전트가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끈끈하게 오래 오래 조던과 가긴 했지만 신발 계약하는 건 물론 어머니의 인풋도 있었지만 소니 바카로라는 되게 자유분방한 농구에 열정적으로 스카우팅 같은 걸 하고 브랜드나 팀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그분의 역할이 더 컸었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좀 의아하고 나이키가 그 사람을 그만큼 싫어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수들에 대한 영향력이 슈 브랜드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잼을 찍을 때 그러니까 조던이 이제 농구 몸을 다시 만드는 상황이었죠. 그때 조던 돔이라고 구장 그 코트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헬스 시설 같은 거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울통 갖고 다 같이 픽업 게임을 하는데 그때 로드만을 만났고 그때 로드만이랑 좀 말을 트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드만이 픽업 게임 할 때 득점도 안 하고 리바운드만 하는 수비만 하는데 뭐 좀 뭐 픽업 게임은 거의 파울도 안 부르고 좀 득점 위주로 가는 거니까 뭐 걔가 뭐 별 영향가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 놀았던 선수들이 로드만 인팀 무조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선수의 무득점이지만 득점 이상의 것들을 해주는 그 존재감이 너무 뚜렷해서 아마 그때 조던이 아무리 로드맨이 싫어도 데려가야겠다는 같이 뛰어야겠다는 확신이 섰을 거예요.